알아두면 쓸모있는 남성 지식 알쓸남식 1호박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결찰술 프로게이터에 대한 최신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저희 비뇨기과학과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발표하신 분은 양승철 교수님, 저희 비뇨기과학과에서는 굉장히 원로 교수님이고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저명하신 교수님이십니다. 논문 내용은 학술대에서 발표된 연구 초록입니다. 프로게이터라는 새로운 의료기구 이용해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한 초기 경험. 핵심 내용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건 나이를 들면서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질환. 기존 치료, 가장 표준 치료는 TURP라고 해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이게 표준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방법이 나왔죠. 왜냐하면 기존 치료 여러 가지 한계라든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게이터라는 이름의 기구를 이용해서 전립선 조직을 묶어서 압박을 하고 소변기를 넓힌다.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8월부터 25년 6월까지 1년 조금 덜 되는 기간 동안 24명의 환자를 이 양승철 교수님께서 환자를 치료를 하시고 연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초음파랑 방광 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이런 수술적인 검사를 하고 이 중에 적합한 환자를 선택을 했죠.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방광내 돌출이라고 해서 전립선이 방광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전립선의 중엽이 커져 있는 환자, 그 다음에 요도 협착이 있는 분들은 제외. 이런 분들은 좀 치료 방법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해서 진행을 하셨고, 프로게이터를 보통 2개씩, 양쪽 하나씩 2개를 사용하셨고, 이제 소변줄을 넣고 이제 시술을 끝냈다. 수술 하루 뒤에 보통 소변줄을 제거하고 퇴원하셨고, 그 이후로 소변줄을 재삽입하거나 막히거나 출혈됐던 케이스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평균 전립선 크기는 46.7. 그래서 증상 점수는 저희가 이제 IPSS라고 해서 병원에 오시면 항상 설문조사를 하는데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저희가 이 설문을 이용해서 점수 평가를 하거든요. 중증이냐, 경증이냐, 아니면 아주 심각한 상태냐 이걸 보는 건데 20.7 정도. 수술 후의 개선을 기대했다. 소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는 10.45였는데 수술 후에는 16.37, 거의 뭐 한 50% 정도 굉장히 속도가 많이 증가했죠. 최고 속도가 이렇게 굉장히 올라갔다. 잔뇨는 수술하고 나서 남아있는 소변을 얘기합니다.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이 수술 전에는 평균 42였는데 수술 후에는 19, 굉장히 감소가 했죠.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아주 경미한 부작용이 있었고 대부분 1, 2주 내에 회복이 됐고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 단점, 이제 이 연구에 대한 단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술에 대한 단점이 아니고 연구의 단점으로는 아직 추적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 예를 들어서 뭐 성기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논문에 포함된 그래프입니다. 이게 수술 전이고요. 이게 수술 후입니다. 수술 전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약하게 굉장히 약하게 나왔었는데 수술 후에는 이렇게 싹 올라갔죠. 이번 케이스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습니다. 거의 최고 속도가 한 5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고 나서 거의 15 정도로 굉장히 2배 이상 속도가 확 강해졌죠. 시원하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수술 전에 한 속도가 10 정도 됐던 분이 한 15 정도로 확 올라갔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상으로였지만 실제 느끼는 건 훨씬 더 좋다라고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차세대 결찰술 프로게이터 출혈 적고 회복도 빠르고 안전합니다. 기존 약물에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작용, 기립성 저혈압이라든가 아니면 성기능 장애라든가 아니면은 좀 활력이 떨어져서 우울증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에 비교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인 효과는 더 많은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어쨌든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혈 적고 회복 빠르고 수술에 바로 소변이 가능하고 부작용 적고, 그런데 아직 장기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 이 연구에서 그렇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24명 정도 환자를 보셨는데 그 환자분 중에 성기능 장애가 있었다는 레포트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립선 치료를 하면서 사실 가장 크게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성기능 장애입니다. 이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역행성 사정, 그래서 뭐 발기부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소변 보고 나서 요실금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런 중대한 문제들은 보고된 바가 없다라고 돼 있어서, 물론 이제 단기간이지만 이 기간에서 그런 문제들이 보고된 바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과연 효과가 이제
얼만큼 오래 지속되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그 1세대 결찰술의 경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결과가 지속되는 게 확인됐었기 때문에 이 차세대 결찰술도 비슷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결찰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립선 치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주목받고 있는 방법이고요. 전립선 치료 결정하신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